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수원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영흥공원 조성 등 오늘 안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신 집행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손해본 데가 있죠. 시에서 개발해, 공영개발해서. 손해본 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반정동 한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수원시에서 손해봤잖아요. 곡반정 지구. 정산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2006년도에 끝난 상황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올 1월달인가 2월달에 남은 한지를 이제 저거 했어요. 분양을 이제 했다고. 얼마 전 그 1월달인가 2월달 땅 팔았다고 나머지 남은 거를 한지를 처분했어요. 그 내용 몰라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 보면은 건선 행정타운 거기 하고 또 오목천동하고 거기 보면은 한지 방식으로 그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말썽 많고 공사도 잘 안 되고 그래 있는데 이건 민간 한지 방식이 또 우리 공영 개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꽃진말 지구 여기 할 때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한지 방식으로 추진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동지구라든지 아니면은 권선 행정타운하고 거친발 같은 경우는 그 뉴스테이 1호 사업이고 물론 뭐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만은 현재 정산이 다 끝나고 일부 이제 채비지가 남아 있는 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좀 크게 그러니까 거기가 2007년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거친발 지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이요? 10년이잖아. 지금 거친발 지구는 거기에 꽃진말 지구에 10년 동안에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건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그냥 무한의미하게 민간 개발이니까 너가 알아서 개발해라 이렇게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거친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뭐 비행장, 고도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뉴스테이로 전환되고 나서 현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뭐 수월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중도중까지만 줘놓고 잔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안 나오니까 저쪽에 계약한데 계약금을 띨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항상 호소해 왔어요.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그 보면은 아직까지 잡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 거친 말에.
이거 우리 시에서 그냥 무한하게 그냥 허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해서 어차피 우리 그 화성하고 같은 수원하고 경기 양쪽이 다 하잖아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화성은 화성시에서 화성 주민을 어떻게 보듬든가 우리 수원시는 수원 시민에 대한 거는 우리 수원시에서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고색동도 마찬가지예요. 고색동도 2010년에 해가지고 아직 저기 이제 얼마 전에 실시 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 7, 8년 이상 이래 끌어오면은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애먹는 거예요, 이거. 일반 그 민간인들이 몇 사람이 그룹을 짜서 이거 우리 개발할 테니까 시에서 인감해줘라 해가지고 시에서 인가해주고 나면은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수원 시민 그 땅 가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줄 때 얼마 내까지 공사를 못하면 취소시키든가 이런 단설 조항을 달고 해주라고 앞으로요. (2021년에) 한지처분이라 해놨어. 예. 그러니까 이 2010년 해가지고 11년만 해가지고 이 한지처분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또 공사를. 예? 원래 어디든지 한지 방식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돼요. 땅을 자기네가 타서 개발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한지 방식은 개발도 안 되고 난개발되고 그게 개발을 옳게 하려면 우리는 시에서는 웬만하면 한지 방식으로는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 잘 아시죠? 그 한지 방식 하면 개발 늦어지는 거. 보상 문제라든가 또 이 사람들 한지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다가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나대저로 놔두는 거예요. 그건 한지 받은 사람이 그거 어느 정도 내가 거기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 없어. 보마 그냥 한지 받았으니까 내 땅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 땅값을 놔뒀다가 나중에 개발을 해서 그 땅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 팔든가 건축을 하든가 한단 말이에요. 예, 고색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사실은 8차까지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8차까지 촉구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원래는 취소시키려고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합 설립 인가 해주긴 해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조합 설립 저 땅 주주한테 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은 그게 또 나중에 또 잘못되면 반대파가 또 생긴다고. 네, 그건 알고 네? 있습니다. 반대파 생겨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시에서 수시로 감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한번 봐봐요. (18페이지에) 보면은 수원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2019년 4월 23일 날 됐어요. 이거 왜 2019년이 언젠데? 이거 맞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하는 거예요? 이미 밑에 다 시행 다 하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오타. 이거 누가 이거 저 보고한 거예요? 이거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끝까지 챙기고 있어요. 앞으로 저 자료를 하나만 보고해 줄 때도 좀 철저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예, 저도. 제가 이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여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지요? 사실 그동안 고등지구는
그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정상화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상화됐다려면 저희가 이제 저희 주민들이랑 알고 있기로는 올 6월, 7월에 일단 원주민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는 7월 달 정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7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건축허가부터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조금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얼마나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분양은 저희들은 뒤로 미루라고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분양을 신청해 놓으면은 그 토지등 소유자들은 성금을 들어가야 하니까 계약금이라든 중도금이 앞당겨져야 하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거고 LH에서는 자금 희수 때문에 좀 땡겼으면 하는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월 1회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원시 5, LH 5, 국회의원 하나, 경기도 하나. 이게 수원시 5이라 하면 누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예, 이거는 그 당초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또 이제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시장님 해가지고선 그 LH 그 사장이랑 만나서 사업을 재개시키려고 그때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회, 2회까지 이제 그 사업이 열었었고 그 후에는 그 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12년 9월에 예,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그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남경필 의원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지동 사장, LH 사장을 가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가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그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007 작전을 그런 정도의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도 했고 그 만남 갖기 직전에 저희 그 지역 시의원들도 함께 LH를 이제 불시에 방문을 주민들과 함께 한 적도 있었던 그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그래도 LH에서 뭐 양보를 했다기보다도 수원시와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 뒤에 화면 보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동청사가 사실은 이거 2006년에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뭐 1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이 됐었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0여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30여 년이 지난 이제 노후 청사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주민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14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가 여기 보면 1800해배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료는 아직 정비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할 때 그거는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저희가 2000해배를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가 아마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정정되기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최종 결정권자까지 결정을 맡았고요. 추진되는 거는 맞고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만 나중에 맞춰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학교가 이제 2006년에는 거기 원래 최초에는 중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가 거기 설립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에 그 수원초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내용 있지 않나요? 중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라서 중학교는 폐지시킨 거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화서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원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화서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증축은 안 내도 되고 문제는 이제 수원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지금 30 제가 알기로는 32학급인가요? 근데 45학급이면 46학급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LH에서 학교 시설 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증축해 놓은데 비용을 주거환경 사업은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화서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그 의견인데 화서초등학교를 가려면은 동선 길이도 길어지고 교통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답변은 참 곤란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요즘에 수원초 어머님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뭐 리모델링 선 그게 굉장히 옛날에 수원여중을 또 이렇게 인수받아서 초등학교가 된 것이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요즘에 교육청에다도 요구를 하고 저희 지휘원들한테도 얘기를 신축을 해달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선을 또 수원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분양이 뭐 7월이 됐든 좀 늦춰지든 간에 분양가가 원주민과 그리고 일반 분양할 때의 그 차액이 몇 프로나 될 수 있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장단점 양면성이 있어서 분양 가격이 원주민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원주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LH에서 미분양돼 가지고 리스크가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LH한테 계속 분양가는 일단 일반 분양가가 있든 특별 분양가가 있든지 간에 분양가는 높으면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렵게 뭐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수원시와 LH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원교 택지개발 사업지구 C3, C4 일상 3블록에 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이 업무가 전략사업국 업무였습니다. 전략사업국 업무였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 저희 그 정기 그 행정사무감사가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 11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이 에코온힐 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작년 2016년 4월, 5월, 6월 저희가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했는데 4월, 5월, 6월에 있었던 경우에 대한 보고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인근에는 뭐 더샵이라든가 또 아이파크 그 부상복합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난히 그 에코놀 부지가 자풀이 무성하고 너무 보기 흉물스러워서 계속 질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 매매 계약이 그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그 곽호필 현 그 실장께 질의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향후에 원래 거기 그 백화점 부지 그 상업용도지만 거기 백화점이 들어와 가지고 말 그대로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그럴 청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이 됐으니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용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그 뭐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도시의 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택지 개발 를 할 때의 그 원래 그 계획대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그 예산의 문제, 자금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가 우려를 표명을 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 당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그거는 제가 예, 안 계시지만 업무 인계 받으셨어야죠. 당연히 그때 모르시겠죠. 업무가 그 당시에는 철도 업무를 하셨으니까요.
동안 업무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업무를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분명히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난 그 작년 7월 11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저희가 보고 안 됐고 단지 향후 거기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5년 내에는 용도 변경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어쨌든 4월부터 계약 해지 이후에 사업자 공모도 했고 또 이제 유찰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수의 계약을 할 때 지금 이제 MDM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발회사에서 이거를 계약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면적이 41,130평방미터예요. 예. 41,130평방미터에 1,955억 2,70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참고로 그 위에 C3 위치가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지금 133블록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 C3 블록이랑 C4 블록 거기 그 면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C3 블록이 지금 2,420억 7,500만 원인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3 블록의 면적과 C4 블록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일상 3블록 이 용지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전체 면적이 일상이 41,130평방미터고요. 네네. C3가 46,000. 4만 얼마요? 46,561평방미터입니다. 예. 그다음에 C4가 29,816평방미터입니다. C4가 29,000이요? 네, 29,000. 816평방미터입니다. 예. 근데 한번 여기 한번 이그 매매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매매 금액이랑. 여기 이 위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일상용지는 대로변이고 뭐 다 좋아요. 의원님, 이 C4, 부분은 네. 매매 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네네. 도시공사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그거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것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원래의 그 취지와는 달리 이게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걸로 이미 광고가 떴어요. 지금 광고에 지금 여기 지금 몇 층이 들어선다고 지금 뜬지 아세요? 50층. 예. 50층에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50층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세대수는 지금 1900세대, 오피스텔이 1900세대가 예, 1941세대, 예. 아니 1941실이에요, 실. 예. 세대가 뭐 어떻게 들어오고 뭐 사람이 몇 명이 입주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1941실이 들어온다고 이게 확장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안으로 지금 신청이 된 거죠. 확정이 됐어요. 현재 건축 허가는 경기도에 심의 받은 건 알고 있는데 건축 허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이제 못했어요. 그거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축 허가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가 네. 경기도에서 일건 서류가 반송이 됐습니다. 네, 반송이 반송된 서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학교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교통영향 국가 심의를 받을 것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하는 거하고 이 세 네. 가지가 지금 반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단위 계획은 어디서 해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 제가 왜 신뢰할 수 없냐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진행된 걸 보니까 이제 최근간에 지금 이제 이 건축 신청이 됐고 건축 허가 그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 일단은 이제 반송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애시당초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에 190, 41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거 일종의 이제 주거 정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영향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도시냐?
그러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로 지금 계속 이제 그 광교와 막 처음에 우리가 진짜 뭐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계획했던 그 광교가 지금의 광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 이익금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수원시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당초에는 오피스텔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네. 전번 지난 감사 때 오피스텔을 허용이 안 되는 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초에 2007년도부터 일상 3지구는 오피스텔이 허용 용도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상업용지인데 예, 오피스텔가 상업용지예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당연하죠. 상업용지니까. 예, 맞습니다. 허용이 되지만 예, 그래도 거기 그 도시 구조가 백화점이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었죠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인근에 뭐 그러니까 주상복합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오피스텔 1941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도시의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삶에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악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컨벤션 센터 진행률이 어느 정도죠? 이영인 증인께서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컨벤션 센터는 지금 지하 터파기는 공사한 흙은 다 나갔고요. 지금 지하에 기초공사 하고 있고 지금 공정은 약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뭐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컨벤션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컨벤션 센터는 현재는 지금 500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장 계획이 이제 750, 1000, 1250까지 실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특색이라는 것은 지금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백화점하고 호텔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이 같이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 또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는 게 특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컨벤션 운영에 있어서는 수원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홍보와 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유치나 홍보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원래는 그 연초에 운영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담 조직을 우선 저희들은 운영팀에서 있지만은 전담 조직을 더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아마 소송이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되면은 운영 업체 선정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업체하고 저희들을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 1250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나요? 가끔 제가 저희 집안의 특수성 때문에 학회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학회를 다녀보면 주차의 불편함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트램을 갖다가 컨벤션 옆으로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주차의 불편함이라든가 대중교통의 이용의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국적인 어떤 이런 학회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객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를 갖추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지. 예.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나중에 컨벤션하고 호텔, 백화점, 업무 지원 시설이 들어오면은 교통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량형 평가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청부지하고 우리 컨벤션하고 지하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컨벤션 센터가 주차가 만차되면은 도청 부지를 이용을 하고, 또 도청에서 행사 주차장이 많으면은 우리 컨벤션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는 같이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대중교통의 이런 접근성 문제만 잘 정리된다면 이용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컨벤션 센터는 수원의 주요 시설이고 대외적으로 수원 상징적 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운영 중인 타시도 컨벤션 센터하고 운영 상황, 시설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컨벤션 센터가 국내 최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 센터 위탁자 선정이 취소돼 있죠? 네. 예. 지금 취소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있던 회사에 소속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이제 파악을 못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평가가 되면서 그 내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간략하게 답변 바라고요. 네. 평가위원이 부적격자로 드러나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월경이면 소송 진행이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위스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심의위원이 부적격자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 신상 정보 차원에서 명단 제출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여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서 이거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소송에 계류가 돼 있어서 개인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지금 못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요. 네. 앞으로 이거 심의위원회 부적격자에 있어서 심의위원을 선출할 때 철저히 기해 주십사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비가 3,342억 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없이 12로 지금 건립이 되는 겁니까? 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토지 매입 가격 760억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그 개발 이익금에서 나머지 금은 개발 이익금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은 컨벤션 센터가 운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컨벤션 센터를 회의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지금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대관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수원시에 진작에 더 빨리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년도에 수원화성 방문회를 맞이해요.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줬는데 지금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지금 현재 광교에 지어지고 있는데 광교 신도시에는 경기도청도 이전을 하고 컨벤션 센터도 건립이 되고 법조타운도 신설이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죠? 준공은 언제 합니까? 컨벤션 말씀. 네. 2019년 2월입니다. 2월이요? 예. 본 위원장은 타 지역의 컨벤션 센터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건립이 돼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 사고 없이 무탈하게 예, 앞으로 지연되는 사고 없이 잘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되면서 채비지 중에 현재 미매각된 채비지가 있습니까? 예, 미매각된 채비지는 지금 한 7개소에서 있습니다. 예, 일월지구 채비지 관련해서 일월지구에 미매각된 채비지가 LPG에 대한 그 향후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월 지구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도시교통특별위계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배우단지도 채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에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곡반정 등의 토지 구획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 채비지의 수원역의 임대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임대는 2000년도부터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수원역에 했더니 공유 지분이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수원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4,684평방미터 중에서 30%인 1,495를 수원역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70%는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역의 매각 시 분할 매각하지 않고 공유 지분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2000년도에 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왜 공유 지분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수원역에서 30%만 매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을 보면 임대료 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은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역에게는 임대료 어제 물어본 바로는 3%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수원역의 3%는 저희들이 조례를 매각 규칙이 있습니다. 곡반전지구 채비지 매각 규칙이 2009년도에 해서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3%로 돼 있기 때문에 딴 데는 일반 이계라든지 이런 5%인데 여기는 3%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채비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죠? 빨리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 나와요? 평당?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감정 평가했을 때 610만 원인가 600 얼마 나왔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8년 동안 임대료 3%를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 합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자도 어저께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고 그저께 요청을 하고 어저께 수원역에 질문해서 저희들이 해봤는데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로 임대를 받았을 때 3%와의 차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요? 예. 지금 어제 그 수원역의 그 대표이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느냐 할 때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해내고 매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임대를 줄 건지. 저희들이 계속 임대는 지금 18년까지 줬는데 더 이상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우선 할 것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분할부터 공유 지분 30% 70% 있는 것을 분할을 먼저 하고 용도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역에 특혜를 준 거거든요. 18년 동안. 보통은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의 5%를 임대료를 받는데 유독 수원역에만 3%를 받아서 18년 동안 11억에 대한 세수를 못 받아내는 거거든요.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 결과 내용을 행감이 끝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 디자인과라든가 재개발 사업에 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죠. 네,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많이 있는 부서가 또 우리 부서인 것 같아요. 국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공모사업. 예. 네, 그래서 지금 취호 중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금년에 신청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화장 마을 안전마을 만들기 66억 중에 30억 중입니다. 이거 신청 안 했죠?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경관 디자인 대전 신청했습니까? 대한민국 경관 디자인 대전에 저희가 대상,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으로 볼 때 대상에 응모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금년 신청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 경관 디자인 대전은 국내 최고의 권위 행사에 걸맞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사학회, 대한토목학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이 공모전에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토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등 응모에 모든 응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신청을 하셔서 이런 거에 선정될 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변영선 증인. 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재생과 시설에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도관과로다 그 업무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갔더라도 우리 재개발 사업하는데 국토부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럼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업무 자체가 지금 지속가능과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또 제가 얘기로 공공 실버 주택 사업 이런 것도 하면 주택가로 넘기겠네. 네, 그거는 좀 현재 노인복지과랑 주택과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업무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공 실버 주택이라는 이 공동의 시설입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출구 전략을 우리 변영석 지금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죠. 네. 해저진 재개발 구역에서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된 지금 마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매산동 그 한 군데 지금 사업을 지금 그 지속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그게 그 도정법에서 이제 그 재개발 그 해제된 지역을 도시환경 관리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화가 지금 돼 그럼 있습니다. 마을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게? 그게 저희 시에서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수원형 그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그 그럼 사업을 이거랑 했던 유사한 사업입니다.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혼돈 없게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조합비 사용 최대 18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예산을 이게 무슨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이 금액이? 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일반 회계에서 이제 정기 공공관리 기금, 기금이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일반 회계에서 이제 저희가 기금으로다가 이제 그 전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기금을 쓰는 거로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서둔동에 이제 2개 구역이 지금 저희한테 그 사용 금액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13억 정도 지금 지금 확보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없어서 도시 재생 촉진 지원 대책이 또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사업성이 지금 부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한 그 이제 뭐 다른 뭐 인명관계 완화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 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네, 정책입니다. 이게 이번에 출구 전략 발표하면서 주민들 그 민원 소지도 많이 발생됐죠? 언론에서도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민원은 이제 뭐 그 비대위 측에서는 그 정비구 해제와 관련된 거를 전에 그 전 의회 회기 때 상정됐던 그 안대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민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비난의 목소리 잘 들으시고 하여튼 주민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변홍우 증인? 네. 공사하시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왜 일반 관공서를 그 공사하면 혹시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거 누가 합니까? 도서관? 도서관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직접 해서 이게 하자가 많이 생기나? 왜 이런 거지? 거기도 뭐 인력이 확보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공서 박물관 또 어서입니까 이거는? 어느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수원시 박물관 2개 화성박물관하고 네. 수원박물관 2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다. 질 때 우리가 안 했습니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 대부분 이제 방수 쪽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글쎄요, 이게 또 일반 우리 시중에서는 관공서는 뭐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좀 많이 우리가 제도도 많이 보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이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설계 같은 거 뭐 보완은 됐습니까 이게? 어느 부분 설계비 부분에 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겠고. 네, 예. 우리가 이제 공공청사라든 신축을 하면서 지자체 좀 자재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지자체 사용률이? 지역 자재 사용률이? 지금 공사별 장비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수원시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럼 몇 프로로 이렇게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그렇게 나온 건 어떻게 이런 게 좀 자료가 나와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자체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자재 사용률 60%.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설계 도서에 반영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생산 제품을 활용할 측면이 많지만 가능하면 지역 생산품 활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통은 저기 수원시 관내 업체를 많이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업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예. 자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재. 근데 자재들이 거의 그러니까 관급이다 보니까 아니 관급을 다른 지자체는 왜 이렇게 프로테지를 다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 삼을 게 뭡니까 자료로 봤을 때고
뿌듯해잖아요. 우리가 근거를 그렇게 삼는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 40% 딱.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진짜 지자체 자재라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도 이렇게 쓰려고 심혈을 기우는데 우리 큰 도시는 하다못해 이런 프로테지도 없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이건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보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뭐 현장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느낄게요. 우리가 부실관리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4년 전인가? 좀 모르는 내용인데요.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아 이거 미치겠네 또 이거. 아니 정책가가 했던 뭐가 했던 우리가 또 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실방지 조례안도 이게 우리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적용 그러니까 적용 받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셔야지. 또 우리 수원시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사하고 뭐 이런 부실 같은 거 감독하죠. 네. 여기에서 혹시 뭐 지적된 사례라든가 뭐 조치라든가 이런 거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들어오고 특별한 거는 뭐 설계 자문위원이 뭐 별로 필요 없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기 그 이영인 증인께서 줄게요. 제가 이제 공모 사업에다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뭘 하겠어요? 일자리를 확보해서 상황실을 대통령 진부실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인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동의하시면은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한 거 혹시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8개 예. 부처에 예. 18부 5초 17청 40. 예.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행정종합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정부 조직 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업무도 다 조금밖에 안 받는 우리 부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의 정부 부처 18부 5처 17청 사실에 있는 모든 사업은 우리 관련된 사업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가산점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도 확보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수원시가 어디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보면 우리 수원시는 없어. 어디 왜 어느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막 시도는 많아요. 막 20밀까지 30밀까지 선정했는데 우리 수원시는 이 공모사업에 좀 뒤져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